돈이 있어야 씨발 투자를 하지 라는 사람은 대부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넷플릭스 보냐니까. 투자를 하면 돈 냄새가 무조건 나. 자, 그럼 역으로 돈이 생겨 안 생겨? 아까 본인이 대답했잖아. 갑자기 즉흥으로 오랜만에 또 칠판 컨텐츠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뭘 해야 돼요? 투자 금액대별로 기준을 좀 잡아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 있냐 돈? 비밀인데. 있긴 있나 보네. 뭐 5,000원? 만 원이요. 만 원? 일단은 연봉씩 있다고 보자. 연봉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미안하다, 그지? 보통 직장인이 자기 연봉만큼 모으려면 4분의 1씩 저축을 한다 라고 하면 4년이 걸리는 거지. 근데 연봉도 뭐 조금씩은 오르니까, 내가 연봉이 예를 들면 3,500이라고 쳐자. 사회초년생 기준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뭐 많이 받겠지만 요만큼 모으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고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왠지 알아? 여기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조소기업이라 그래. 자, 이걸 모으는데 예를 들면 한 3년 걸린다. 그럼 이제 10년을 모으면 이제 1억을 모으겠지.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불려야 돼. 그런데 이 돈 모으는 시간이 없잖아. 내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뭘 해야 돼? 시간을 사야 돼. 시간을 어떻게 사지? 사람을 사요? 시간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샀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을 사는 방법이 있지. 여러분들 지금 나랑 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을 사는 거지. 대출입니다, 대출. 우리 셋째 PD가 열심히 2, 3년을 쫀나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4천을 모았다 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투자가 있는데 그게 1억이 필요해. 그거 얼마가 빵꾸나? 6천이 빵꾸나잖아. 근데 내가 이거 4천을 모으는데 진짜 막 밥 굶어가면서 해가지고 막 2년 걸렸어. 그러면 또 6천을 모으려면 얼마 걸려? 2년 반이 걸리네. 3년이지. 2년 동안 4천 모았으면 6천이면 3년 아니야? 인플레까지 생각. 이렇게 산수를 못하네. 근데 내가 1억을 모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예를 들면 2, 3년을 모아야 돼. 그럼 2, 3년이라는 시간을 또 해야 되잖아. 근데 6천을 대출을 받아. 그러면 2, 3년이라는 뭘 사는 거야? 시간을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샀어. 그럼 산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대가가 뭐야? 이자야. 그럼 1억이 있어. 이걸로 뭘 사? 만약에 차를 샀어. 차는 감가되니까 또 떼는 거야. 끝난 거야. 시간을 샀잖아. 이 이자가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발목 잡는 거지. 근데 이걸로 자산을 산다.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 금도 있어.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잡주 말고 무량주. 이 자산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 2, 3년 동안 또 약간 돈을 모아야 되잖아. 시장은 가만히 있어? 화폐 가치가 오르잖아. 지금 얼마냐 이거? 2, 3년 뒤에는 얼마일까? 2,000원.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6천을 모으면 이 6천이 6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빨리 땡기고 그 시간을 산 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고, 내 돈 4천에다가 6천 모았잖아. 이거를 통장에만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녹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을 사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 커피가 1,600원이 2,000원이 될 동안 금도 1,600원이 2,000원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산화를 하는 거지, 계속. 자산화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와? 배당금. 그치.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용돈을 주고, 부동산은 뭘 줘? 임대료. 임대료. 그런 거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지. 그런 걸로 이제 이자를 내는 거지. 인플레이션보다 이게 더 오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차익을 먹는 거고. 그래서 1억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게 딱 목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시간을 사서 하는 거다. 이거 약간 기본적인 얘기고, 구독자들이 다 40, 50대 아저씨인데 간혹 가다 20, 30대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일단 진짜 4천이 있다. 4천으로 뭐 할 수 있지? 코인 사요. 코인. 4천으로는 모든 주식, 모든 코인은 다 할 수 있어요. 금도 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을 남들이 뭐 오른다고 하니까 유행 따라 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공부를 했어. 자산시장이나 세계 경제나 이런 거를 막 읽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진짜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4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돼. 근데 내가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사고 싶어. 나 비트코인 하나를 사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잖아. 은행 가가지고 비트코인 살 거니까 6천, 7천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줘, 안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줘. 1억 천짜리 서울에 빌라 살 건데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준다니까. 3개 할 거면 레버리지가 안 돼. 부동산으로 가면 이제 레버리지가 되는 거지. 그럼 4천만 원 가지고 가면 1억 초중반을 할 수 있어. 1억 초중반의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죠? 빌라야.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 이거는 뭐 다 이런 건 아닌데, 땅이 예를 들면 100평이야. 빌라는 여러분들 보통 한 4층짜리, 5층짜리 이런 빌라잖아. 그럼 뭐 201호, 뭐 202호, 뭐 301호, 뭐 1호 이렇게 올라가잖아. 예를 들면 10집이 산다고 쳐. 그러면 한 집당 땅의 지분을 몇 평 갖고 있는 거야? 10평씩. 그럼 한 집당 10평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오피스텔은 보통 되게 높잖아. 대지 지분이 빌라보다 약간 낮을 확률이 높죠. 많이 낮지. 자, 그러면 빌라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거는 차익형으로 사는 거야. 빌라가 이제 1억짜리 샀는데, 이게 혹시 빌라촌이 아파트가 되거나, 빌라도 옛날에 좀 오르긴 했거든. 2억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사는 거고, 이 빌라의 건물이 오르는 게 아니고 땅의 가치가 오른 거니까. 오피스텔은 뭐야? 수익을 보는 거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오피스텔 1억짜리 샀어. 그럼 거기서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 이제 그걸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진지해. 진지해? 1억 초중반짜리 오피스텔을 사. 그러면은 월세가 얼마 나올까? 한 6, 70 나올라나? 근데 내가 6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야, 한 달에? 한 2, 30만 원 되지. 월세 60만 원 받아가지고 2, 30만 원 이자를 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남아? 한 2, 30만 원 남겠지. 그걸로 인생 끝내고 싶으면 이걸 하는 거고. 난 지금 일을 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근데 요 1억을 가지고 계속 불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투자의 80%는 차익이야. 그럼 나머지 20%는 뭐야? 안정성? 약간 노후 대비?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 대부분은 약간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투자는 거의. 1억이 있다. 1억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차익하고 수익 중이에요. 아니 뭐든 1억 있으면 황금돼지 공투하면 되지. 1억이 약간 상징적인 숫자잖아. 30대라면 내 집 마련을 노릴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모든 부동산 투자의 테크는 내 집 마련 다음에 차익형 투자나 이런 걸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이미 40대 중반에 집이 있어. 잉여금이 1억이 더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건물 사야죠. 1억짜리로? 빌라 4848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경매부터 배울 것 같아. 4848이지. 4848인데 부동산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매는 무조건 한 바퀴는 해봐야 된다고 봐 나는. 부동산 투자에 꽂히기도 하거든. 이런 기술적으로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디벨롭하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임대 맞춰놓고 파는 거. 그 한 바퀴를 해보잖아. 부동산의 모든 거를 다 해본 거야. 소액이라도 이걸 한번 해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경매로 뭘 해야 돼 했을 때 이것도 약간 난이도가 다르지. 아파트 지분을 할 수도 있고 토지를 할 수도 있고 부분 상가를 할 수도 있고. 이걸 해가지고 3억이 있다. 나를 비유하면 안 되는 게 나는 4천이 아니고 나는 영원일 때부터 건물을 했거든. 어떡해요? 어떻게 했냐? 알려줘? 네. 궁금하면 500원. 여기요? 봐봐. 돈이 있어야 씨발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얼마가 생겨도 못 가. 아까 돈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근데 나가서 커피 좀 사와 하면 커피 먹을 돈은 있지. 그러니까 그 커피 먹을 돈이 쌓이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모일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또 물어봐. 돈 있어? 하면 계속 없다 그래. 디벨로퍼 정규반 수업 들으러오는 분도 사실은 쌈짓돈 막 몇 억씩 있어도 돈 있어요 하면 아우 돈 없어요 하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 투자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면 뭐가 보여? 돈 냄새가 나. 무조건 나. 공부를 해. 주식책 존나 한 20권 보잖아? 그럼 차트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나도 주식 그렇게까지 안 해봤지만.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해. 부동산 공부는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황금돼지. 황금돼지 오케이. 강의 있지만 뭐가 있어? 임장이야. 진짜 프로테크 보고 경제신문 읽고 막 해가지고 존나 보잖아? 어느 순간 그 분야에서는 뭔가 보인다니까? 돈 냄새가 나. 내가 미래에서 왔어. 이번 주에 카지노 가서 1억을 베팅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3억으로 되는 게임이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왔어.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억을 준비를 하면 베팅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3억이 돼. 자, 1억 있어 없어? 없지. 없지만 1억 만들어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코 봐. 되지. 이재명 정부가 개런티를 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억 갖고 오는 분들한테는 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꽂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1억도 돌려드릴게요. 아예 개런티를 했어. 국가가.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신 금요일까지 1억 갖고 와야 돼. 시우 금요일 1억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해야죠. 이봐, 있어 없어가 아니야. 해야죠. 다시 물어볼게.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라는 사람은 대부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넷플릭스 본다니까. 맞잖아. 나는 직장 다닐 때 뭐 했냐? 퇴근하고 어디 갔어? 바로 그냥 부동산 가고. 나는 8시 반까지 출근이었거든. 근데 6시에 나왔어. 그럼 임장하고 갔어. 점심시간에 뭐 했어? 점심시간에 법원 갔어. 건축사 사무소 가고. 그럼 뭐가 보여? 돈 냄새가 나. 근데 내가 영원이었어. 돈이 없었어. 나도 처음엔 대출 받아서 했거든. 이미 대출 받고 모은 돈이랑 경매로 해가지고 불린 돈이잖아. 그걸로 이미 건물을 짓고 있었어. 이미 내가 지금 뭐 돈 냄새까지 맡고 이미 실행까지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 그게 더 가속화돼. 그러면 돈 냄새가 더 나. 자, 이렇게 건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 없어? 그때 완전 없잖아. 완전 대출까지 끌어다가 이미 내 땅 사서 건물 짓고 있는데 돈이 추가 여력이 없잖아. 그때 직장인이었는데. 건물 올리고 있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막 넷플릭스만 볼 거야? 아니? 또 뭐해? 다음 거 땅을 보는 거지. 또 계속 임장 갔더니 또 땅이 나온 거야. 뭐 오두막 같은 게 하나 있었어. 근데 여기다 건물 쫙 올리면은 돈 된다는 게 그냥 바로 직감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건 무조건 돈이 돼. 근데 이거 건물이 다 완공되고 팔아야 되잖아. 그래야 돈이 나오잖아. 그럼 씨발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딱 그거지. 아까 그 카지노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4억 정도가 필요했어. 근데 이걸 하면 무조건 돈이 돼. 뭐야? 카지노야. 이재명 정부.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판단한 거야. 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스스로 확신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아니? 투자를 하면 돈 냄새가 무조건 나. 자, 그럼 역으로 돈이 생겨 안 생겨? 아까 본인이 대답했잖아. 해야죠. 만들어 와야죠. 만들어 와야지. 어떻게 만드셨어요? 빌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리는 대출 있잖아. 국민은행 갔는데 대출 안 해준대요. 뭐 끝? 이게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존나 많은 은행이 있어. 신협, 수협, 새마을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다 알아봐야지. 4억이 있으면 이거 건물 지으면 10억 될 거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확신해. 도박이 아니잖아.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해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확신인 거잖아. 완전 개런티는 아니지만 이게 투자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4억을 빌려주는데 타처업자가 나타났어. 너 이미 돈 없고 대출도 많고 하니까 시중은행 가봐야 돈도 안 빌려주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빌려줄게. 대신에 금리가 10%야. 4억을 빌리면 1년에 4천을 내야 돼. 10%니까. 그럼 내가 이거 땅 사가지고 건물 지는데 2년이 걸려? 그러면 4억을 빌리는데 갚을 때는 4억 8천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이 4억 하면 10억 된다는 거 알아. 확신이 있어. 그럼 빌려 안 빌려? 그럼 빌려야지. 빌리지. 그러니까 나는 사채 10%를 썼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했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고백해 안 해? 해야죠. 해야지. 내가 고백하는 순간 쟤랑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쟤랑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고민은 내 고민이 아니고 누구 고민이 돼? 상대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이 4억짜리 건물을 딱 짓기만 하면 10억이 되는 거 나 알아. 근데 4억을 빌려달라고 말할까 말까? 그걸 왜 본인이 고민해? 일단 말해. 빌려줄지 말지는 걔가 결정하는 거야. 친구한테 가서 4억 빌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금에서는 없어 잘. 근데 부동산도 안 되는 게 있어. 엄마 이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줬는데 여기 막 씨발 기차역이 생긴대. 논밭이 뭐가 된대. 이런 건 안 되지. 근데 이런 땅이 있는데 지금 건물 올리면 주변 시세 보니까 월세 맞추면 이렇게 되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일반인이 봐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야 그래? 그럼 한번 같이 뭔가 좀 해보자. 이게 그래서 부동산이 공투가 많은 거야. 물론 이제 과정에 모든 리스크는 있겠지만 근데 주식 공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왜? 일단 첫 번째 소액으로도 돼. 굳이 거액이 필요 없어. 근데 부동산은 비교적 거액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근데 부동산은 주식보다 대비했을 때 휴지 조각은 안 돼. 실물 자산이라. 그 다음에 부동산은 로직이 있어. 주식도 로직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 차트가 해가지고 뭐 봉이 어쩌고 하는데 난 그거 잘 모르겠고. 지금 원베일리가 얼마야? 60억, 60억. 원베일리를 경매로 45억에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그 45억에 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0억 안전마진이 있다라는 걸 알아 몰라? 알아. 부동산은 그런 게 있어. 경매가 대부분 그런 거고 우리는 디벨롭을 하면 이게 얼마가 가치가 된다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돈 냄새를 일단 맡아야 돼. 4천, 1억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할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10억 있어도 건물 해봐야 강남 못 가. 황금대지 수업 들었어 했더니 씨발 임장머신이 뭐래? 저기 씨발 노원구 가래. 왜 약간 실망하잖아. 사실 건물을 전공법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무슨 씨발 1억 3억 우리 솔직히 돈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 대부분 할 수 있나 없나? 어려워요. 대부분의 일반인이 되게 어렵지.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 거야.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몰입과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 그게 본인의 일, 본인의 직장, 본인의 사업,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 정도의 끈기와 몰입을 하면 난 지금 투자에 비유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투자의 끝판왕은 뭐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끝판왕은 뭐다? 결국 건물이고 신축이다. 건물주 되려면 고정 링크에 강의부터 들어라. 돈이 없는데 준비되면 올게요? 준비 안 돼 그 사람. 갑자기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진짜 오는 사람은 뭐야? 금수저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땅 증여 받았는데 그건 이제 준비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공부를 해. 돈 냄새를 맡고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씨발 뭐 진짜 영원인데 황금돼지처럼 그런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뭔가 의지치가 있고 노력할 준비가 됐을 때 오면은 그거를 부스팅 시켜주는 거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 안에서도 건물 신축이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뭘 하든 간에 약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료를 내야 돼. 김밥집 차렸는데 망했어. 근데 망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그 다음 김밥집이 실패해본 사람이 잘 되잖아. 그럼 망해서 손해본 게 뭐야? 수업료야. 제일 좋은 공부는 뭐야 그러면? 수업료를 안 내고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도 제 수업은 수업료를 내야 돼. 그래서 뭐야? 남이 그 사람 돈으로 실패한 사례를 보는 거지. 이 사례랑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큼 진짜 좋은 공부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라고 했지? 사례를 공짜로 풀어줘. 얼마나 좋아. 이래서 성공했대. 이래서 좆됐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로 다 분석해줘. 어떻게? 공짜로. 배워라.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소정의 수강료를 내고 좀 들어라. 돈이 아깝지 않다. 무료로 유튜브로 다 정보를 풀어주시다 보니까 돈 내고 듣는 수강생들은 뭘 더 얻어갈 수 있는지. 댓글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 있지. 유튜브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내 기준에서 유튜브는 공부될 만한 정보량이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달린 댓글 중에 이 정도 영상 유료급이다.
그건 유료급도 아니지. 진짜 유료급은 유료를 내면 유료급이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를 포함한 부동산 강사들이 자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노하우나 핵심이나 이런 거는 결국 다 유료로 풀지.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시간 많고 돈 많고 해가지고 뭐 이 친구들 월급 주면서 내가 뭐 자선사업 할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다고 악덕업자는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나 이런 거를 하는 뭐 그런 호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를 팔려고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는 건 맞다. 그래서 강의 홍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지만 그 유튜브에 있는 게 다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본다.